인생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지지하며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해온 후 어떤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처럼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말의 무게가 줄어들며 때로는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거나 더 나쁘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아프게 느껴집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에게 더 적은 친절이나 존중을 보여준다면 상처받고 좌절감이나 원망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 그들이 먼저 되도록 자신을 뒤로 미룬 모든 순간을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해를 입힐 뿐입니다. 대신 훨씬 나은 길이 있습니다. 소리치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침묵 속에서 분노를 쌓는 것이 아닌 길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이 당신에게 마땅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6가지 실용적인 행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는 반응 방식에 대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작은 마음가짐의 전환이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는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삶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동 1.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모든 순간에도 예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 모두 그들이 당신을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존중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깨달으면 당신을 부차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이 너무도 쉬워집니다. 정하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강렬한 독립심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필요에 맞춰 삶을 재편했고 그들이 그녀를 존중하지 않을 때도 입을 다물었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삼켰습니다. 가족을 가까이 유지하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를 강한 어머니로 보지 않고 항상 굴복하고 항상 침묵하며 항상 양보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구걸하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자신에게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되찾으세요. 경계를 설정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필요할 땐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말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존중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동 2번째. 논쟁을 피하고 모범을 보여라. 자녀들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을 중간에 끊을 때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키워냈는지 상기시키거나 듣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수년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쟁은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띤 논쟁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된 적이 언제였나요? 존중은 대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존재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조차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존중을 무시할 때 분노로 대응하면 실제로는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지우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교사로서 교실에서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의 성인 자녀들은 그의 조언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을 지적하려 하면 무시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밀어붙일 때마다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즉 도율천, 서지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논쟁으로 존중을 얻으려고 쫓지 않았고 대신 조용한 힘으로 존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는 차분한 확신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고 어떤 대화에서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아이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단순히 조용한 힘의 기둥처럼 굳건히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동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네 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동 세 번째. 감정적 의존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 나이 들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겁니다. 자녀에게 감정적 충족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과 존중을 되돌려받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행복이 그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관계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조차도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립적임을 볼 때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인 인정이나 애정을 요구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은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 대신에 그들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애정을 인내심으로 대하거나 더 나쁘게는 짜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잡으려고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한지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빠져들면서 한지민은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을 때 그녀는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주. 너무 자주. 그녀는 그들에게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더 자주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리움은 그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민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행복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중요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의존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키워온 독립성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행동 4. 경계를 설정하고 준수하세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중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투로 말하거나 당신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행동하게 허용한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악의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특히 가족은 당신이 가르친 대로 당신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녀를 단절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선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이 넘어질 때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민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기업인으로 팀을 이끌고 구조와 권위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들에게는 그 같은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그의 조언에 눈길을 돌리며 심지어 그의 생활 방식까지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민서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긴장감을 유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침묵할 때마다 그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대화 중 말을 끊자 김민서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가 듣기 준비가 되면 계속 말할게. 딸이 그의 의견을 무시하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존중을 받기를 기대해. 간단한 말, 차분한 전달. 하지만 그 말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의 한계를 시험할 때 김민서는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놀랍게도 그들은 마침내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반발했다.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말한 대로 의도했다. 그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게 되어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 때문에 그들은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위해 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댓글에 번호 4를 입력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달림을 켜두면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 행동 5번째. 감사하지 않을 때 계속 주지 마세요.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것은 무시되거나 평가절하되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시간, 에너지,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침묵, 당연시함, 무관심으로 맞닥뜨려도 지원, 도움,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주면 사랑이 쌓이지 않습니다. 존중도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는 것은 기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너그러움을 선물로 보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박지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재정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갔으며 그들의 필요에 맞춰 삶을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평뿐이었습니다. 감사함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더 많은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마침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청받기 전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다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 말을 진심으로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자녀들이 짜증났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주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그가 준 것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 노력, 친절함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만약 내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너그러움이 상호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 6. 자녀를 넘어선 삶을 창조하세요. 자녀의 존중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역학은 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세계를 완전히 그들에게 맞추어 왔다면 그들은 당신의 방향을 잃은 사람, 그들에게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기쁨, 의미 있는 일상생활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의 감정생활이 그들에게서 즐거움, 관심 또는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당신을 다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준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미망인인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성인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제공하며 남편이 차지했던 감정적 공간을 자녀들이 채워주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은 드물어졌고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최준호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책 클럽에 가입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시작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삶을 자녀 중심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전화가 더 자주 오기 시작했고 그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립성을 존경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종종 감정적 의존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가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아래 댓글에 6분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완벽한 기회입니다. 벨 아이콘을 클릭해 미래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격려와 힘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생각. 존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키워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경계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얻어집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에게 무관심, 인내심 부족, 또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 분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전략을 바꾸세요.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마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 많이 줄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은 대립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세요. 진정한 존중은 감정적 독립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세요.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이라도 당신이 요구하는 만큼만 대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주지 마세요. 감사가 없는 관대함은 기대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밖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길, 자신의 기쁨, 자신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당신을 달리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요. 당신이 그들의 존경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존경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에서 얻은 한 가지 통찰과 그것을 삶에 적용할 계획에 대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당신의 반성은 우리가 모르는 만큼 우리를 더 많이 영감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